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보도 자료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정언 및 증거물도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보았다면 피의자의 살인 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 위중함 그대로 가감 없이 규명되었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어제에도 단독으로 정무위를 열어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장을 향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서로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든 것이 22일 정무위 단독 개최, 25일 행안위 단독 개최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절차와 관련 규정대로 엄격히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까지 상세히 국민과 언론에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상임위를 소집하여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이 있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 상임위 회의를 남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이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극한 대립과 상대 진영에 대한 정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 이상 갈등과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오의 산물을 이용해 더 큰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민생 법안 및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적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원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께서 밝히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21대 임기 동안 밀린 민생 법안 및 쟁점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깁니다. 야당 또한 국회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 2%대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아 25년 만에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2.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압박에도 개인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미국 경제가 선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 성장률 1.4%라는 수치는 정부 수립 이후 5.1 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충격으로 부진했던 시기를 빼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1에서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1.7%대로 하락해 미국의 잠재 성장률 1.9%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OECD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육성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 민생 법안 처리를 서둘러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활력의 불씨를 지펴야 할 것입니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레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1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민생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드릴 공약을 국민 택배로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천을 위한 하나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천을 하겠다면서 공천의 제1기준이 부패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믿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만 교묘하게 비껴가는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사심은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어느 정당이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드는지 그리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한 석을 2명씩 나눠 먹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진보 정당을 자처하면서 온갖 것에다 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개혁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신만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1석을 2명씩 나눠 먹게 한다면 그 불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당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훈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진보 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부패 근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발표 내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공관위에서 컷오프 되는 것인가, 이 여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가 계속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자신의 방탄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모르시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발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선포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정치적 도의도 무시한 채 대선 패배 직후 당대표가 되었고, 이후에 또 셀프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셀프 공천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어떤 대답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